Hello everyone. Real English의 김재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울 부분은 텐스 2차시, 시제 2차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더우시죠? 요즘 더위에 습기에 정말 공부하기 정말 불리한 조건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응원합니다. 자,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재밌게 한번 시제 두 번째 시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뭘 공부할 거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순 시제에 대해서 먼저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오늘의 메인 토픽인 진행형과 완료형에 대한 학습을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완료형 중에서도 현재 완료를 중심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시제 1차시 때 먼저 짚고 갔던 게 뭐였죠? 그렇죠. 저희는 시제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먼저 시제 정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기수라는 상황의 시간과 아이고 잠시만요. 자, 기수라는 상황의 시간과 화자의 발화 시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뭐다? 시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제를 이제 많은 친구들이 자, 시제라는 개념을 시제는 선생님 시간이잖아요.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자, 시제와 시간은 같은 개념이라고 했나요, 선생님이? 아닙니다. 자, 엄밀히 말해서 시간이라는 어떤 개념을 언어라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설정해 놓은 개념이 시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의 기준을 잡아서 설명을 하기 위해 우리가 발화하는 발화 시간,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고 싶은 그런 상황의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두 개의 관계를 보는 게 바로 뭐다? 시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자, 우린 이제 시제 정의 외에도 지난 시간에는 단순 시제에 대해서 배웠었죠. 단순 시제 아주 간단하게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자, 말이 정말 쉽습니다. 단순 시제는 자, past, present, futur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자, present 뜻이 뭐였죠? 우리 현재. 자, past는요 과거였죠. 그렇죠, 과거. 오케이, 그 next, 자, future. 자, future 뭐였습니까? 미래였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각각 어떤 걸 뜻했는지 자, 한번 말로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현재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 그대로 현재에 일어난 사실 혹은 현재의 상태를 표현하거나 혹은 과학적인 사실이나 진리를 나타내는데 무엇을 썼다? 현재를 썼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단순 시제의 포인트가 뭐였죠? 자, 단순 시제의 포인트는요, 형식이었죠. 단순 시제 포인트는 이런 동사 변화에 있었어요. 자, 동사 변화. 자, 그랬을 때 이 현재에서요, 현재에서는 자, 우리 뭐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기도 하고 안 변하기도 했어요. 바로 뭐다? 주어. 요 주어에 뭐와 뭐에 따라서 갈리냐면 자, 수와 인칭에 따라서 동사가 변하거나 동사가 변하거나 혹은 동사가 변하지 않았죠. 자, 우리 동사 변화가 있었을 때는 언제였는지 한번 기억을 해내볼까요? 자, 우리 동사 변화가 있는 경우는 주어가 뭐일 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3인칭 단수일 때 현재에선 변화가 있었죠. 근데 그 변화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동사에다가 s를 붙이거나 혹은 조건에 따라 es를 붙이거나 혹은 y로 끝나는 경우,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는 y를 i로 변해서 es를 붙이거나 이런 형태 변화가 있었다. 그 다음에 자, 동사 변화가 없는 경우는 뭐였습니까? 주어가 1인칭이거나 혹은 2인칭이거나 혹은 주어가 단수가 아닌
복수일 때는 동사 변화가 없이 그냥 동사 원형을 썼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현재는 이렇게 복습하면 됐고. 그럼 과거를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과거는요, 동사 변화가 꽤나 명확히 있던 친구였습니다. 자, 우리 과거는요, 주어와 상관없이 보통 동사에다가, 자, 이것도 노란색으로 표시해볼까요? 자, 동사에 뭘 붙였었죠? ed를 붙였었습니다. ed를 붙이거나 혹은 e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는 d를 붙이거나, 그 다음에 똑같이 자음 플러스 y로 끝난 동사 같은 경우는 y를 i로 변환시킨 다음에 ed를 붙이거나, 요거까지는 굉장히 현재형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우리 과거 시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별나게 신경 써야 되는 친구가 있었어. 누구? 불규칙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과거 친구는 현재와 다르게 내가 말하는 시점을 봤을 때 현재의 이전에 발생한 사건을 말할 때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랬을 때 이런 동사의 변형이 이렇게 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이 불규칙 변화 때문에 굉장히 공부할 때 힘들어해요. 왜냐면 ed, did는 정말 규칙처럼 딱딱딱 붙여서 만들 수 있는데 불규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돼요. 우리 대표적인 예시 하나 뭐 떠올려 볼까요? 뭐 가장 흔하죠. 자, do의 과거형이 뭡니까? did가 되고요. 자, run, 달리다의 과거는요, ran.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뭐 비동사의 과거형으로 가볼까요? 자, am이랑 is 같은 경우는 뭘로 변해요? was로 변하고, are은 were로 변하죠. 요런 것처럼 굉장히 또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bring 같은 경우는 brought가 되고, 뭐 teach 같은 경우는 taught가 되고, 굉장히 외울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인 거를 외우셔야지 나중에 고등학교 가시거나 조금 어려운 지문 독해를 하실 때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미래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미래 친구는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하실까요? 자, 우리 미래는요, will을, 자, 일단 미래의 개념이 뭐겠습니까? 우리 현재에 아직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게 바로 뭐였다? 요 미래 시제였죠. 그래서 우리 미래 시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썼어요. 자, will 혹은 be going to를 썼었죠. 기억하세요? 그렇죠. 기억하시겠죠. 자, be going to 플러스, 자, 둘 다 똑같이 뒤에 뭐가 옵니까? 동사 원형 왔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셨었어요. 자, 선생님, 근데 will이랑 be going to 둘 다 쓸 수 있으면 하나만 쓰면 되지 굳이 왜 두 개를 썼어요? 라고 물어봤었죠. 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요 두 개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었다? 뉘앙스 차이가 있었어요. 무슨 차이냐? 자, will 같은 경우는 약간 즉흥적인 미래를 설명하는 데 사용됐었고, be going to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세부적인 미래 계획을 말할 때 썼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MBTI 관련 설명해 줬던 거 기억하시죠? 약간 MBTI의 P 같은 친구들, MBTI의 J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다고 보시면 됐다고 선생님 설명했었던 거 아주 기억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단순히 그때 요렇게 뭐 현재가 뭐다, 미래가 뭐다, 과거가 뭐다 말고 조금 더 심화된 개념 배웠었죠. 그것도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볼게요. 자, 우리 현재 같은 경우는 특징이 하나 있었죠. 자, 무슨 색으로 할까요? 자, 빨간색으로 합시다. 자, 분명 현재 시대인데, 분명 현재인데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확실히 계획된 미래. 확실히 계획되거나 예정된 미래에서는 현재용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의 배신 같은 느낌이 약간 들죠. 분명히 현재형은 지금 일어나는 일만 나열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확실히 계획되거나 예정된 미래에서도 현재형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문제를 풀 때 다음 중 문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동사가 현재형이 쓰여 있어. 동사에 뭐 s나 뭐 es가 붙어져 있는데 뭐 미래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 뭐 tomorrow 뭐 이런 게 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미래인데 현재인데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확실히 예정되거나 계획된 미래일 경우에는 현재형도 미래를 대신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때 배웠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내용이 하나 더 있었죠. 자, 바로 뭐였냐면 요 과거 시제에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 우리 과거 시제에 굉장히 독특한 성격이 하나 있었던 거 기억할까요? 영어로 remoteness. 거리감이죠. 원근감, 거리감을 나타냅니다. 자, 요 과거의 친구가 remoteness라는 어떤 동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죠. 자, 어떤 특징이었냐? 자, 예를 들어 선생님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너 저기 있는 소금 좀 나에게 줄래? Can you pass me the salt? 자, can you pass me the salt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부탁하거나 요청할 때는 can보다 뭘 더 쓴다? could가 더 예의 있는 표현이라고 그때 말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뭐 같다고 하고. 자, 왜요? 왜 could가 왜 더 예의가 바르죠? could를 제외하고도요. 뭐 will you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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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뭔가를 요청하거나 물어볼 때 will you 대신 우주를 쓰는 게 더 예의가 바르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 식당을 갔어요. Would you like to take an order? 자, 주문하시겠습니까? 손님 할 때 Will you take an order? 자, 이러지 않고요. would를 써요. will you가 아니라. 자, would를 씁니다. 자, 이렇게요. 조동사의 과거형을 이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과거형의 특징 중 하나인 거리감. 다 지워지네요. 자, remoteness라는 요 거리감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보이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이제 한 몇 주 후에 저랑 가정법 공부하실 건데, 가정법이라는 걸 미리 약간 스포를 해드리자면, 가정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은 현재에 대해서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랬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고 쓰이는 구문인데, 그때도 현재에 반대되는 사실을 가정하지만 동사는 과거형을 써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실과의 거리감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과거형 동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형 특징 중 하나인 remoteness라는 것도 우리 알고 가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알차게 시제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단순 시제는 어떤 게 있고 동사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우리 오늘 배울 부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진행형이 뭘까? 자, 우리는 오늘 진행형의 형태, 의미, 그 다음에 활용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 진행형의 구조에 대해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구조 심화를 되게 좋아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 요 강의, 제인쌤의 Real English 요 강의에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영어의 원칙에 하나의 문장에는 무조건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만이 와야 되는데, 왜 진행형의 구조는 비동사와 동사 플러스 ing, 비동사와 동사, 왜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요런 구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서 준비한 코너고요. 자, 마지막으로 완료형에 대해 이제 스타트를 한번 끊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완료형 세 가지를 다 나가지 않고 우리 오늘은 현재 완료까지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준비되셨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progressive입니다. 자, 영어로 progressive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진행형이죠. 이게 바로, 빨간색 말고 다른 걸로 할게요. 자, 노란색으로 갑시다. 자, 오늘 배울 부분 진행형입니다. 자, 우리 progress라는 뜻이요. 동사의 뜻으로 progress가 전진하다 혹은 진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progress가. 그래서 진행형을 영어로 표현하면 progressive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기본적인 진행형의 폼은요. 비동사 플러스 동사, V가 아니라 다른 게 됐네요. 자, 동사 플러스 ing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진행하다의 뜻이 뭡니까? 말 그대로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진행형도 총 세 가지로 나뉘어요. 우리가 심플 텐스, 단순 시제에서 배웠던 것처럼 현재, 과거, 미래, 진행형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진행형이면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언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현재 진행 같은 경우는 지금이겠죠. 당장 현재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그럼 과거는요. 과거 진행? 선생님, 진행이랑 과거랑 어떻게 섞이죠? 과거 진행이란 무엇 하고 있는 뭐겠습니까? 중이었다. 그렇죠. 과거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지 설명해 주는 게 바로 과거 진행. 자, 미래 진행 같은 경우는요. 자, 미래에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선생님 약간 이해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과거 진행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재은쌤이 어제 한 학생 물어요. 선생님, 강의 찍기 1시간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라고 물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하겠어요? 아, 선생님은 1시간 전에 운동하고 있는 중이었어 하면서 과거에 내가 무엇을 진행하는 중이었는지를 표현한 게 바로 과거 진행. 선생님, 10년 후에는 뭐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10년 중에도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일 거야 하면서 미래에도 내가 무언가를 진행하고 있는 중일 거라는 상태를 보여주는 게 바로 뭐다? 진행형이다. 그래서 진행형이 심플 텐스, 현재, 과거, 미래로 갈리고요. 자, 선생님, 그러면 요 전반적인 진행형의 형태도 요거에 따라 달라지나요? 정답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 근데 이게 어떻게 달라지죠?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힌트가 어디냐면 비동사에 있죠. 자, 우리 비동사 현재형으로 바꾸면 뭐뭐뭐 있죠? 형태 한번 불러볼까요? 자, am 혹은 are 혹은 is 있고요. 비동사 이렇게 변해서 똑같이 동사 원형에 ing 붙은 형태가 현재 진행 형태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과거형 비동사는 뭐뭐 있죠? am이랑 is의 과거형인 was, 그 다음에 are의 과거형인 were plus be plus ing 이렇게 붙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래 진행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 비동사를 미래로 어떻게 나타내죠? will be가 있잖아요. will be 미래형 조동사인 will 플러스 be 플러스 동사에 ing 이런 형태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주의할 건 무엇이냐? 요 비동사의 형태 변화를 좀 초점을 두셔야 돼요. 자, 우리 비동사는 형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비동사 같은 경우는 형태 변화가 자, 뭐 다 비슷하겠지만 수, 그다음에 인칭에 따라 달라지죠. 그랬을 때 우리가 초반에 강의 초반부에 우리 배웠었던 건데 한번 기억 하나 볼까요? 자, 1인칭이 뭐였죠? 나죠. 그래서 1인칭 단수일 때는 비동사, 이거 좀 비뚤어졌네요, 글씨가. 자, 1인칭 단수일 때 뭐 씁니까? 비동사 am 쓰고요. 자, 2인칭이거나 복수일 때 뭐 씁니까? 2인칭이거나 혹은 복수일 때는 비동사 are 쓰고요.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일 때는 우리 뭐 썼죠? 3인칭 단수일 때는 비동사 is 썼었죠. 자, 여러분들 지금 1인칭, 2인칭, 3인칭 헷갈리시는 분들은 강의 초반부에 우리 인칭에 대한 선생님 설명한 강의가 있었어요. 그 부분 다시 학습하고 오시면 됩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 이 비동사 같은 경우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로도 나뉘었었죠. 자, is 같은 경우는 또 주어가 불가산명사거나 혹은 가산명사가 단수일 때 is를 썼었던 것도 기억하세요. 이거 우리 명사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비동사가 인칭과 수 혹은 가산, 불가산 그 파트에서
형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요 진행형을 만들 때는 주어의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가 어떤 친구냐, 주어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 비동사의 형태가 변형되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현재 진행이 이렇게 바뀌면 과거 진행도 마찬가지로 was랑 were도 아까 제가 설명했던 같은 원리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안 좋으시죠? 자, 지워봅시다. 가끔 이렇게 전자칠판이 가끔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자, 아마 그 다음 문제가 연습 문제일 겁니다. 자, 우리 연습 문제, 자, 죄송합니다. 연습 문제가 아니라, 자, 우리가 근데 단순하게 비동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ing 형태라고 해서 무조건 동사에 다 ing만 붙이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ing를 붙일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대부분의 동사는요, 그냥, 자, 대부분의 동사에는 그냥 뒤에 ing를 붙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do 같은 경우는 그냥, 자, 이건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대부분의 동사에는 그냥 ing를 붙이면 되는데 do 플러스 ing, doing 혹은 talking, 그 다음에 speaking, 또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거 play에다가 ing 붙이면 되죠. playing. 그 다음에 watch보다 watch에다가 ing, watching 이렇게 그냥 대부분의 동사는 뒤에 ing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분 여기서부터 나오는데요. 자, 이번엔 형광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형광펜 요 색깔 바꿔봅시다. 자, e로 끝나는 동사. 자, 이를테면 come에서 여기 e 붙죠. make에서 e 붙고요. write에서 e 붙고 leave, e, smile에 e가 붙죠. 자, 이럴 때 이렇게 그럼 바꿔야 되나요, 선생님? 똑같이 그냥 come에다 ing 붙이면 안 돼요? 선생님 똑같이 make, 그냥 make 쓴 다음에 ing 붙이면 안 돼요? 자,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e로 끝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e를 다 없애준 다음에 ing를 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come 같은 경우 e로 끝나니까 come e 빼고 ing, coming. 그 다음에 make 같은 경우도 making. write 같은 경우도 e 빼고 writing. 자, 그 다음에 leave 같은 경우도 living. 그 다음에 smile 같은 경우도 smiling 하면서 e를 빼주고 ing를 붙여야 됩니다. 자, e로 끝난 동사 어떻게 한다? e 탈락 후 ing를 붙여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IE로 끝나는 동사도 있죠. 이를테면 저기 나오는 yellow. 자, IE로 이렇게 됐네요. 자, IE로 끝나는 동사 뭐 lie, die, tie. 선생님, 근데 저 중요한 거 찾았어요. 선생님, 여기 똑같이 이로 끝나네요. 이로 끝나네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이 빼고 링, 다이 빼고 딩, 타이 빼고 팅, 뭐 링딩, 팅팅팅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자,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IE로 끝나는 경우는요, IE를 뭘로 바꾸고 y로 바꾸고 플러스 ing를 시켜주면 돼요. 네? 선생님 뭐라고요? 잘 봐요. lie, lie에서 ie로 끝나면 얘네들을 y로 먼저 바꿔줘요. 그 다음에 ing를 쓰면 돼요. lying. 그 다음에 die 같은 경우도 ie로 끝나니까 요 ie를 지우고 뭘로 변해요? y로 변해서 dying. tie도 마찬가지로 ie로 끝났죠. 얘를 y로 변화시켜준 다음에 time.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 자,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 자, 선생님, 요 단이 뭐예요? 자, 하나란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단어의 끝에 두 자가 하나의 모음과 하나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죠. swim 같은 경우도 하나의 모음, 하나의 자음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begin도 하나의 모음, 하나의 자음, get도 하나의 모음, 하나의 자음, cut도
하나의 모음, 하나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요. 자음을 한 번 더 써줘요. 끝 자음을 한 번 더 써주고 그 뒤에 ing를 붙이면 돼요. 어떻게 해요? swimming 같은 경우는 맨 뒤 자음이 뭐죠? m이죠. 그래서 swim 그대로 해준 다음에 m 한 번 더 써줘요. m 그 다음에 ing 해서 swimming. next job begin 했을 때 이제 begin 했을 때 n으로 끝나죠. 이거 그냥 begin 써준 다음에 n 한 번 더 쓰고 ing. 자 get 같은 경우도요. 이 t로 끝났죠. 자 t 한 번 더 써줍니다. getting. 자 t 한 번 더 써주고 cut 같은 경우도 cut 한 번 더 써주고 ing 형태 이렇게 바꿔주면 ving 만들 때 주의할 점 설명이 끝이 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실수하면 여러분들 중학교 서술형 문제에서 틀려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학생들 좀 많이 가르쳐 봤는데 꼭 특징이 있어. 이 파트를 꼭 가르치고 하잖아. 이 파트를 가르치면 학생들이 자, 오케이, VING 만드는 법 알았어. 이제 대부분은 ING 쓰고 E로 끝나면 E 빼고 ING 쓰고 뭐 I로 끝나면 Y로 바꾸고 ING 쓰고 이거 너무 심취하고 재밌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거. 자,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ing라는 걸 기억해요. 여러분들 꼭 V에다 ing 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꼭 얘를 까먹어요. 여러분 얘 없으면 진행형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친구를 꼭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연습 문제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연습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제시된 문장을 현재 진행형으로 바꿔보시오. 자, 현재 진행으로 바꿔보래요. 자, 현재 진행 의미 뭐였다고요? 지금 뭔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자, Julie eats a cookie. 자, 줄리 뭐 하고 있대요? 쿠키 먹고 있대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줄리 3인칭 단수입니다. 자, 기억하시고. 자, 지금은 하얀색으로 합시다. 자, Julie. 자,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 먼저 써줘야겠죠? is eating a cookie. 오케이, good. 자, 근데 이 문장 한번 봤을 때 여러분들아, 자, 선생님, 근데 질문이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신나게 아까 ing 만드는 법 설명하실 때 분명 요 단어 동사 끝에 두 글자가 하나의 모음, 하나의 자음으로 끝나면 선생님 아까 t 한 번 더 써야 된다면서요. 쌤 왜 그냥 ing 썼어요? 쌤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봐봐. 단 모음 플러스 단자음이라고 했죠. 여기 동사 봐봐요. 이 뭡니까? 모음이죠. 그러면 지금 모음 앞에 모음이 하나 더 왔죠. 그럼 우린 이걸 단모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앞에 모음이 하나 더 왔기 때문에 이걸 단모음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자면, 어머, 이게 뭡니까?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자면, 자, 동사의 맨 뒤에 모음과 자음이 왔어.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해줘. 하나만 더. 모음 앞에 또 모음이 혹시 있으면 그건 단모음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볼게요. I hit my friend. 어우, 저러면 안 되는데. 나는 내 친구를 때린대요. 자, 이거를 그러면 진행형 바꾸면 나는 내 친구를 때리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자, 1인칭 단수형이죠. 비동사 뭘로 변해요? am. 그 다음에 hit 봤을 때 단모음 단자음이죠. 그럼 t 한 번 더 붙이고 ing, my friend. 자, I am hitting my friend 해서 여기 hitting 형태 변하는 거 잘 주의해 주시고 John kicks the ball. 존이 공을 찬대요. 자, 그럼 John 비동사 뭐 is 쓰고 kick. 자, 일반. 자, kick 했다. ing kicking the ball. 존은 지금 그 공을 차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She plays the piano. 자, she is playing the piano. 자, 요거 잠깐 갑자기 예시 나와서 갑자기 높아지면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잠깐 선생님 문제 풀다가 주의할 점 하나만 좀 알려줄게요. 자, 요게 한 번만 볼게요. Play the piano. 초등학교 때 배웠을 수 있긴 한데 학원이나 이런 데 다닌 친구들이었으면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짚고 가려고. 중학교 와서 간혹가다 이런 내신도 나오긴 하는데요. 자, 플레이 다음에
플레이가 뜻이 여러 가지죠. 뭔가 놀다도 있고 연주하다도 있고 혹은 뭔가 운동 경기를 진행하다도 있고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플레이 다음에 더를 쓰는 경우와 더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 뒤에 더 뒤에 악기가 나오면 맞아. 근데 플레이 더 운동 경기 있죠. 뭐 soccer, 뭐 basketball, baseball, or kind of like that. 뭐 약간 그런 것들. 운동 경기가 오면 더를 쓴다 안 쓴다 쓰면 틀리다 문법적으로. 이런 거 혹시라도 알아가시면 좋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등용만 바꿔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과거 진행 섭섭하죠. 자 그럼 한번 이거 과거 진행으로 바꿔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과거 진행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그랬을 때 Julie 똑같죠? 자 우리 이거 다 쓰면 시간 조금 걸리니까 Julie 그냥 J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수의 과거 뭡니까? was로 가야죠. was eating a cookie. C로 할게요. 쿠키는. 자 I am의 과거 뭡니까? was죠. was 똑같이 hitting my friend MA로 MF로 할게요. 자 다음 John도 역시 뭡니까? was kicking the ball TV로 할게요. 자 그다음에 she 역시 was playing the piano.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럼 하나 더. 자 그럼 선생님 요거 이제 뭘로 바꿔볼까요? 자 미래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하나만 지워. 야 여기만 지우자. 자 뭘로 바꾸면 돼? 다 똑같이 will be I will be hitting John will be kicking she will be playing the piano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쉬워요 진행형. 네 단순합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드디어 이제 진행형의 구조심화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스포를 하긴 했는데요. 우리 OT 시간에 뭐 배웠죠? 우리 OT 시간에 선생님이 영어의 대원칙이다. 자 영어의 원칙 중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하는 사람? 하나의 문장은 뭘로 구성됩니까? 하나의 주어, 그 다음에 하나의 동사. 이렇게 진행됐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자, 근데요. 선생님이 문장의 형식 단어는 아마 설명할 때였을 거예요. 자, 이 형식 같은 경우 비동사도 동사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비동사도 상태를 설명해주는 상태 동사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또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ing가 붙네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이거 선생님이 그렇게 OT 시간에 강조하셨던 한 문장에 하나의 동사가 아니라 동사가 두 개인 거 아니에요? 이거 선생님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에서 진짜 동사가 무엇일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간혹가다 문장의 형식을 굉장히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제 학생들 중에. 그랬을 때 선생님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니? 선생님 비동사가 분명히 이 형식에서도 등장을 하고요. 이게 근데 이 형식에서는 얘가 본 동사로 쓰일 때가 있는데 선생님 요거는 뭐예요? 그럼 비동사도 동사고 동사도 동사예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커리큘럼에 넣었는데요. 자, 여기서 비동사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조동사예요. 조동사요? 선생님 잠시만요. 제가 아는 조동사는요 분명히 can, may, must, should, 뭐 could 뭐 이런 친구들인데 그래서 보통 조동사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잖아요 선생님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여기 이제 조금 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조동사라는 거 자체가 이제 auxiliary verb라고 하거든요. auxiliary verb라고 하는데 AUX라고 쓸게요. 편하게. 요 조동사라는 친구는 사실 네 분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modal aux, 그 다음에 aspectual aux,
혹은 뭐 패시브 억스, 그 다음에 더미드 억스라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언어학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혹시 선생님처럼 영어를 진짜 좋아하는 데서 만약에 영어과를 갔다 영어학과를 갔다 했을 때 배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그냥 맛보기로만 알려드릴게요. 조동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막 말했던 뭐 can, 뭐 may, 뭐 must, 뭐 기타 등등 플러스 동사 원형 오는 케이스는 modal verb auxiliary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건 조동사 파트에서 조금 더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조금 제가 전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기 진행형에 나오는 비동사 같은 경우는 aspectual aux라고 해서 진행과 완료를 나타내는 비동사 혹은 have pp 할 때 요 have 나중에 완료 때 우리 곧 만날 친구인데요. 요 두 친구들은 일반 동사가 아니라 요 동사가 진행형이 되도록 도와주는, 여기 동사 플러스 ing가 본래 이제 진행 표준을 만들어 주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해주는 조동사이고요. 실제로 이제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뭐다? 이 친구가 문장의 동사입니다. 선생님, 그럼 저 하나만 더 질문할래요. 질문 너무 좋죠. 자, 무슨 질문이 있냐면, 그러면 선생님 비동사가 얘네가 뭐 진행이 되도록 돕는다고 했는데 비동사의 그럼 뭐 역할이 뭔데요? 이렇게 예리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 친구는 무슨 돕는 역할을 해주자면 얘는 시제 표지예요. 선생님, 시제 표지요? 갑자기 시제 표지가 무슨 말이죠? 자, 우리 아까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을 했을 때 요거를 표시해주는 친구가 누구였죠? 비동사였죠. 얘가 am일 수도, 얘가 are일 수도, 얘가 is, 뭐 얘가 was, 뭐 얘가 were, 얘가 뭐 will be, 이렇게 뭘 표시해줬어요? 얘가 결국은 요 진행형의 시제를 표시해줬고요. 선생님, 그렇다면 이 ing 이 친구가 뭐죠? 얘가 바로 진행임을 알려주는 진행 표지입니다. 그래서 요 진행형의 구조 자체는 이렇게 주어, 비동사, 동사 원형에다가 진행 표지 ing를 붙인 이런 구조가 완성되기 때문에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약간 쪼개보니까 재밌죠? 영어가 정말 논리적인 문법 체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법 공부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되게 흥미롭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곧 그렇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쌤, 하나만 더요. 아까 선생님 그 수업 처음 시작할 때 뭐 1번 단순 시제 복습, 2번 진행형, 3번 뭐 완료형 했을 때 어스펙트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어떤 단순 시제랑 조금 뭐 연관이 있나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는 어제 7시에 뭐 운동을 했다. 여기 타임 액세스에 표시할 수 있어요. 자, 타임 액세스라서 조금 어려웠죠? 미안해요. 자, 타임 액세스가 이 시간축을 말해요. 네, 시간축인데요. 이 시간축에 점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단순 시제야. 나는 내일 나는 내일 조깅을 뛸 것이다. 뭐 요쯤. 그다음에 뭐 나는 뭐 그저께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 사건을 딱 점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진행형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봐요. 진행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진행. 자, 뭐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중이다. 선생님이 좀 밥을 좋아해요. 미안해요. 밥을 먹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다 보면 선생님이 가끔 먹는 꿀팁을 좀 알려줄 거야. 자, 그런 거 잘 메모해뒀다고 혼자 해먹어 보라고. 얼마나 맛있대. 너희 나이 때는 좀 잘 먹는 게 중요해요. 전 좀 과도하게 먹어서 문제였고요. 자, 먹고 있는 중이다 했을 때, 자,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중인 상황을 그리는 거죠. 맞죠? 자, 근데 우리가 요거를 표시를 한번 한다 생각을 해봐요. 밥을 먹고 있는 중이라면요, 여러분들 밥을 막 냠냠냠냠냠냠냠냠 먹고 있어. 자, 근데 이 친구를 여기다 표시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요. 자, 그래도 시작점은 과거겠죠. 현재보다는 조금 이전에 시작하고 지금도 하는 중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죠. 예,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아직 완료는 아니야.
그래서 약간 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표시를 하면 되게 약간 어떤 모양입니까? 입체적이죠. 입체적인 모양을 띄어요. 이렇게 단순 시제 같은 경우는요. 자, 이런 단순 시제는요. 요 시간축에 점으로 표기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진행형 같은 친구들은요. 어떤 동사의 내부 구조를 이뤄가는 중에 딱 잘라서 한 면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요렇게 타임 액시스, 요 시간축에서 하나의 점으로 표시가 어려워요. 요런 친구, 그러니까 동사의 내부 구조, 동사의 내부 상황을 설명해주는 친구를 전문용어로 aspect라고 사실은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우리가 오늘 한번 진행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나름 약간 밀도 있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만약에 조금 어스펙트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다, 혹은 요 진행형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개념을 뭔가 더 파보고 싶다 이러시면 제가 강의 자료집에 요 어스펙트와 관련한 자료들을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호기심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뭐 지나가는 말로 이제 학자들 간 사이에서는요, 단순 시제 같은 요런 단순 시제를 사실 텐스라고 해요. 사실은 텐스라는 요 단어가 사실은 단순 시제인데, 요 텐스와 어스펙트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뭐 점의 시간, 그 다음에 줄의 시간 이러기 때문에 딱딱딱 포인팅이 가능하냐, 아니면 얘는 쭉 이어지고 있는 어떤 동사의 상태 중 일부를 설명하는 거냐, 이런 거를 나눠서 부르긴 합니다. 시험에는 등장하지 않고요, 당연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문 어떤 전공에서 나오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영어 개념, 문법의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가져온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배울 부분은 완료형입니다. 자, perfective라고 하는 완료형이에요. 자, 우리 완료형 볼까요? 자, 완료형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기준 시간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말할 때 쓰는 시간 표현이 뭐다?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중요해요. 기준 시간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기준 시간. 자, 여기 표를 보면 조금 좋겠죠. 자, 말하는 시간이 있고요. 기준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있어요. 요 세 개의 관계를 보는 게 뭐다? 완료형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기준이 되는 시점과 말하고 있는 시점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완료냐, 과거 완료냐, 미래 완료냐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거 과거 완료를 좀 나중에 배울게요. 나중에 배우긴 할 테지만 제가 한번 예시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The train had arrived when we got the station 했을 때, 자, 우리가 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열차가 도착해 있었어. 자,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은 현재겠죠. 요 예시로 봤을 때, 자, 말하고 있는 시점은 현재일 거예요. 자, 근데 기준으로 잡은 게 언제냐?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우리가 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열차가 도착을 했었어, 이전에. 그러니까 즉, 이 친구가 뭐겠습니까? 사건이 발생한 거겠죠.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는 현재야. 말을 하고 있는 건 현재야. 근데 우리가 역에 딱 도착했을 시점이 기준이 돼서 사건이 발생한 거, 열차는 이미 도착을 했어 했을 때, 자,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기준이 되는 시점이 더 과거고, 요 기준이 되는 시점보다 사건 발생한 시점이 더 과거일 때 우리는 과거 완료라고 한다. 이런 걸 조금 더 흔히 말해서 대과거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도 하죠.
네, 이게 바로 완료형의 정의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은 과거 완료랑 미래 완료 같은 경우는 텐스 3차 시간에 배울 거고 오늘은 요 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잠깐 요런 기준 시간과 말하는 요 발화시, 그 다음에 사건 발생하는 사건 시간의 관계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려고 과거 완료 예시를 가져왔고요. 후, 재밌네요. 자, 요 이제 완료형의 기본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자, 비동사와 마찬가지로 완료형도 아까 완료형도 제가 아까 어스펙트라고 표시를 했었죠. 얘도 어떻게 보면 요 동사의 내부적인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도 에스펙추얼 아까 auxiliary 잠깐 배웠을 때 have 있었죠. have 동사를 써요. have 플러스 동사 플러스 이제 ed 형태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ed라고 우리가 표기는 하는데 과거가 아니라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 형태. 그래서 사실은 이제 VED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문법 개념서에서는 past participle이라고 해서 PP를 더 많이 써요. have PP를 많이 써요. 자, 그랬을 때 자, 현재 완료형, 과거 완료형, 미래 완료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이제 약간 눈치 있는 친구들은 아까 조동사 파트 선생님이 조동사 연관 설명하실 때 비동사 옆에 뭐 있었어요? have 있었죠. 그럼 얘도 뭐겠습니까? 얘도 당연히 조동사예요. 조동사인데 얘도 그러면 똑같은 역할 하겠죠? 무슨 역할? 시제를 보여줘요. 자, 그럼 현재 같은 경우는 have가 자, have나 혹은 자, 3인칭 단수일 때 have가 뭘로 변하죠? 우리 has로 변하죠. has pp가 되고요.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요, had pp. 미래 완료는 will have pp. 이렇게 요 두 개는 오늘 형태만 볼 거고, 자, 우리 오늘 요거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자, 선생님, 근데 완료형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완료를 다루기 때문에 약간 현재 완료 해석할 때 과거랑 비슷하게 해석이 돼요. 과거형이랑. 자, 이거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자,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만나보고, 자, 한번 현재 완료 한번 우리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재 완료 보면, 현재 완료는 총 이제 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자, 용법이 이제 4가지가 있어요. 용법을 가운데 좀 이쁘게 써줄까요? 자, 용법이, 자, 4가지가 있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현재 완료는요, 형태는 have나 has 플러스 pp인데 의미가 4가지가 있어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그래서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내기 좋아하는 타입이거든. 현재 완료가. 어떤 면에서? 자, 다음 제시된 문장 중에서 의미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같은 문제 나올 때 너무 단골 수재로 사용되죠. 자, 온통 다 경험. 자, 1번부터 자, 우리 선택지 5개 있죠. 자, 온통 여기다가 경험 써. 그래 놓고서 4번에 뭐 써? 4번에 갑자기 선생님이 have pp 같다 의미가 완료 의미가 나오게 해놔. 자, 그러면 다음 중 해석상으로 틀린 걸 고르시오 하면 4번 골라야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의미에 대해서 잘 구분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단 말이야. 자, 한번 그러면 해볼게요. 글자가 엄청 많죠. 자, 깜짝 놀랐어요. 소리가 좀 커서 미안해요. 글자가 엄청 많죠. 자, 우리가 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는 요 뜻이 있었는데, 자, 우리 완료부터 볼게요. 자, 요 현재 완료가 완료의 의미로 쓰일 때는 막 끝냈다, 막 했다, 약간 이런 뜻으로 쓰여가지고 어떤 동작이 현재에 딱 완료가 된 거예요. 과거, 이게 어떻게 되냐고. 자, 미안합니다. 필기를 바꿨어야 되는데. 자, 어떤 동작이 현재에 막 완료했다. 요 뜻이 뭐냐면, 자, 과거에 시작을 해가지고 종착지가 어쩌었다? 과거에 시작을 해서 종착지가 현재에 막 완료가 막 된 거야. 과거에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온 다음에 딱 끝난 그 전체 사건을 다룬 게 현재 완료의 완료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같이 쓰이는 부사가 있는데 뭐? already, just,
yet 등과 같은 이런 부사들과 자주 함께해요. 요 자주 쓰이는 부사들 잘 외워놔야 돼. already, just, yet과 같이 쓰이는 게 잘 쓰이는 게 뭐다? 완료 용법이다. 자, 두 번째 경험 용법.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뭐 이거 한번 해본 적 있어 하면서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경험으로 해석이 되고요. 현재까지의 좀 말 그대로 경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데 자, 뭐랑 같이 많이 쓰이냐면 ever. Have you ever been to USA before? 너 지금까지 미국 가본 적 있어? 아니요, 없어. 자, 그다음에 never, before, once와 같은 요런 ever, never, before, once 내가 뭐 전에 나 한 번도 혹시 살면서 뭐 해본 적 요런 나 한 번 약간 요런 경험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사들과 함께 쓰인다는 요 부사들을 암기는 필수적으로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 자, 그다음에 계속. 자, 계속용법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를테면 선생님은 지금까지 영어 강의를 4년 전부터 쭉 해왔다 막 이런 예시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since랑 for 같이 이런 부사들과 함께 쓰이는데요. 자, 요 타임 액세스를 가져왔을 때 과거 어떤 시점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해오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낼 때도 현재 완료를 쓴다고. 그냥 과거부터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시점까지의 요 입체적인 관계를 보여주려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다 해서 since와 for 다음에 기간이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같이 쓰이는 부사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예문 이따 같이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과용법. 뭐뭐를 해버렸다. 그래서 과거 행동으로 인해서 자, 요거 중요해. 자, 현재까지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자, 현재까지 영향 별표. 요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완료 형태의 키포인트가 요 과거에 나타난 일과 현재까지의 연관성을 다루고 있냐 없느냐 요 차이로 구분되기 때문에 별표에 둡시다. 잘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완료 같은 경우는 어떤 부사랑 많이 쓴다? already, just, yet, 막 뭐뭐 했다를 나타내기 때문에 already, just, yet 등과 같은 거랑 많이 같이 쓰이고 자, 경험, 뭐뭐 한 적이 있다. ever, never, once, before가 같은 부사가 많이 쓰이고 자, 계속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중이다. since 플러스, since나 for 플러스 어떤 기간 나오고요. 자, 그다음 결과, 뭔가를 해버렸다인데 자,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판단하는 파트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완료. 자, I have just eaten a sandwich 했을 때 I have just eaten a sandwich 했을 때 자, 어떻게 해석됩니까? 나 지금 막 샌드위치 막 다 먹었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뭐 쓰였어요? 아까 많이 쓰인다고 했죠. just. 완료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뭐뭐 했다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I have just eaten a sandwich 이렇게 just 같은 부사와 함께 쓰인다. 자, 경험. I've never eaten Thai food. 세상에 좀 안타깝네요. 자, I've never eaten Thai food before. 자, 나 지금까지 한 번도 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태국 음식이 맛있는 게 진짜 많은데 여러분들 혹시 태국 음식 좋아하시나요? 전 진짜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식당을 막 공유하고 싶은데 수업이니까 자중할게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경험을 나타내는 거 난 지금까지 한 번도 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자, 계속 He has had dogs since he was young. 자, 그는 자 have pp인데 자 여기서 자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요 조동사 have고 얘 본동사 have예요. 자, 기억하시고 자, 걔를 가지고 있어. 언제부터? 그가 어렸을 때부터. Since he was young,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걔를 기르고 있어요. 계속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다음 Eric has gone to Paris. 자, 그 에릭은 어디로 갔어요? 파리로 떠나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있다 없다. 그래서 지금 없다. 지금 여기 없다. 이게 중요한 거야. 떠나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떠났기 때문에 지금 없다가 중요합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수업의 막바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완료에서 이제 자주 묻는 질문 요겁니다. 선생님 한번 해석해 보세요. 선생님 한번 선생님이 이게 해석이 나랑 크게 다른지 한번 보겠어. 그래 한번 해줄게. I lost my key. 나는 열쇠를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그 다음 I have lost my key. 나는 열쇠를 잃어버렸다. 잡았다 요놈. 선생님도 똑같이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라는 거예요? 라고 물을 수가 있어. 자,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과거와 항상 현재 완료는 비교 대상이 돼요. 네. 왜? 아까 지금 선생님 한 것처럼 해석이 비슷해. 해석이 항상 비슷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항상 헷갈려해. 이해해. 선생님 다 이해해.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현재 완료의 핵심 포인트 뭐라 했니? 얘는요. 과거와 단순히 과거의 완료를 뜻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연관성이 중요한 친구야. 알겠니? 아니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자, I have lost my key 라는 문장이 있어. 그러면 나는 열쇠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없어. 자, 그럼 I lost my key 같은 경우는 선생님 요거는요? 얘도 지금 열쇠 없는 거잖아요. 아니야. 단정 지을 수 없어. 왜냐면 그냥 과거형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 말했지만 타임 엑시스에 봤을 때 내가 뭐 여기가 present 현재 있었고 여기가 뭐 future이 있었고 여기가 past 있었잖아. 그래서 난 점 하나 찍는 거라 했잖아. 현재와의 연관성이 없어. 현재 완료 같은 경우 완료 시제들은 그 기준시와의 연관성을 보는 느낌이지만 단순 시제는 그냥 타임 엑시스에 점 하나 찍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의 연관성을 두면 안 돼, 과거 시제는. 그래서 이렇게 I lost my key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있어 없어? 이거 구분을 못 해요. 있는지? 그래서 내가 열쇠를 과거에 잃어버렸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해석은 비슷해. 근데 그 해석을 가지고 있는 이 문장의 내부 속뜻이 다르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완료형 구조 심화했을 때 요것도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똑같죠? 자, 그럼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자, 완료형 구조도 똑같아. 필기. 자, 그럼 이 친구 뭐겠어? 예. 아까 우리 배웠던 지나가면서 조금 어려워 선생님 빨리 지나갔던 아까 어스펙트 개념 설명했었죠? 동사의 내부 구조를 설명해 준다. 자, spectral aux 어떤 상을 만들어주는 조동사로서 쓰이는 게 have다. 요거 예시 뭐가 있었다고요? 진행형의 비동사와 완료형의 have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요 have도 뭐다? auxiliary verb, 즉 조동사다. 그 다음에 pp 형태로 변한 이 친구가 요 문장의 진짜 동사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한번 조금 진하게 진행형 들어가 봤고요. 완료형에서 첫 번째 챕터인 현재 완료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약간 머리가 무거워진 상태죠? 조금 어려운 심화 개념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가 어지러울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과거 완료와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또 완료 진행형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추가적인 약간 스포일러 하나 하자면요. 아까 제가 어스펙트라고 설명했던 개념, 현재 완료는 어스펙트에 속한다 했잖아요.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도 물론 같은 완료형인데 걔도 어스펙트에 속할까?
약간 요런 심화적인 내용도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복습은 필수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필기해 줬던 내용들이 있죠. 그 필기를 기반으로 다시 개념서를 같이 본 다음에 꼭 연습 문제를 풀어보셔서 적용을 해보시고 푹 쉬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